선관위 내년 총선부터 전수수개표 도입 검토,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사람이 재확인해 선거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자, 이걸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기사가 이렇지?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개수기를 통해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는데 심사개수 이전 단계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요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이 진보 보수 막론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관위는 약간 가불기야.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더 위에서 쳐다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걸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심사개수기는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의 매수와 날인 여부, 유무효 확인 등을 확인하는 개표 장비인데 이 심사개수기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투표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류기를 한번 통과합니다. 분류기를 통과된 게 심사개수기를 거쳐요. 이걸 사람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꼼꼼한 확인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를 사람이 일일이 검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심사개수기로 집어넣는다.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심사개수기가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류기, 심사개수기 사이에 사람이 수작업을 한번 더 한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으나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와 같은 수작업 개표 절차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만 하나 더 거쳐도 꽤나 신뢰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크리 투표, 분류기 해킹설, 국정원도 조작 가능 제기, 자, 민경욱, 보수 유튜버 등등이 투표지 분류기 해킹 가능하다. 투표용지 QR코드를 통한 보수층 투표 무효화됐다. 가짜 투표용지 바꿔치기 했다. 이런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고 특히나 21대 총선이 극심했다 이거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폭증한 시기에 치러진 20대 대선 선관위의 미흡한 사전투표 관리로 논란이 커졌었죠.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 밀접 접촉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관함에 넣었어요. 이를 선거사무원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한 투표소에선 하나의 투표함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따로 분리해서 했는데 저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들은 멀리 떨어진 데서 사전투표를 했거든. 이걸 들고 와서 요 투표함에 집어넣는데 이게 너무 허접하게 된 거야. 내부가 보이는 비닐봉지, 소쿠리, 아까 보이는 이 박스, 우체국 박스, 보면 확진자용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욕을 먹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올리는 과정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사전투표는 주로 보수들이 이제 음모론을 주장을 한 거죠. 자, 국정원이 선관위랑 인터넷진흥원 합동조사를 했죠. 해킹 가능하다.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자, 국정원이요.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해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서 유령 유권자를 생성하거나 선상부재자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고 국정원은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별도 망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USB로 접속해 선거 결과를 바꾸는 행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에 선관위는 국정원이 제시한 조작 시나리오는 모두 선관위 내부에 다수의 조력자를 포섭해야 가능하다. 국정원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극단적 사례로 선거 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가능성마저도 다 차단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요. 분명히 조작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분류기 자체도 외부 망과 단절시켜 놓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쉽진 않지만 열려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분류표란 말이에요. 지금 진보 진영에서 이 미분류표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게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상철님 같은 분. 미분류표가 정말 심각하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분류표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진보든 보수든 투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을 윤석열 친구로 앉혀놨다라고 하는데 선관위가 골 때리는 게요. 각 지역별 선관위가 있잖아요. 여기가 선거법 유권 해석을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라는 조직을 선관위의 위원장이 전부 다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저도 그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선관위의 어떻게 보면 이 투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이 방안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요, 선거운동을 할 때 지역 선관위에다가 다 허락을 받아요. 근데 유권 해석을 지역 선관위가 다 따로 해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오케이인데 저 지역에서는 안 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시의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돼요. 미분류표에 대한 의혹이 커져 있는 만큼 우리 측 입장에서는 미분류표 중에 잘못되는 표들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야지 되고, 선관위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다라는 건 저는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보수 쪽이라는 그 사람들도 투명하게만 해라, 전부 다 수개표해라, 야 분류기도 쓰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뭐가 됐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의심되지 않는 것까지 가는 거,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선관위에서 이런 제스처를 먼저 취했다?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미분류표도 이제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저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의심을 놓으면 안 돼. 하지만 음모론까지 빠지면 또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감시하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